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아마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대로 된 공포영화를 보지 않고 이번 여름이 넘어가는 게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영화가 가을의 시작과 함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재석 감독의 데뷔작 잠인데요. 신의 감독의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와 뛰어난 연출을 보여주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심지어 봉준호 감독도 최근 10년간 본 공포영화 중 가장 유니크한 영화였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잠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잠에 대한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영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희님, 더피님, 맹희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포영화 잘 못 보는 더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녹음 참여하게 된 백희입니다.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신작 토파보기 잠 1부 진행하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잠 1부에서는 영화의 1, 2, 3장을 각각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줄거리부터 기억에 남는 장면, 카메라 구도, 연출과 같이 영화의 내부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좋았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패널분들은 평소에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잠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사실 공포영화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무섭고 왜 보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워낙 이 네티즌 반응도 엄청 좋았고 봉준호 감독이 특히 네. 엄청 극찬을 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한번 볼까 하고 예고편을 봤는데 네. 엄청 끔찍한 호러물의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 맞아요. 막 그렇게 잔인하고 그런 장면도 프레임이 안 잡히고 네. 그냥 약간 연출하고 카메라 이런 걸로만 해서 네. 긴장감과 몰입감을 좀 준 것 같아서 재밌게 봤고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맹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래 공포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잠은 약간 공포보다는 스릴러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 불쾌한 영화였어서 오히려 공포영화보다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죠. 백희님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공포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 공포영화는 뭔가 포커스가 스토리 말고 좀 공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에 잠이라고 치면은 장르가 공포라고 안 뜨고 미스터리라고 떠요. 또 제가 미스터리 영화는 또 좋아하게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무서운 거를 잘 못 보는데 제가 또 MBTI N이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면은 밤에 자려고 불 끄면은 이제 불 끄자마자 침대로 뛰어가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 공포 영화는 잘 못 보는 편인데 이제 잠은 좀 그래도 덜 무서운 영화 같아서 맞아. 네, 저도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포 영화는 매니악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장르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모두 잠을 보고 오신 걸 보니까 그만큼 잠이 기대되었던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기대에 부응했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잠의 초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영화는 누가 들어왔어? 라는 현수의 말로 수진이 잠에서 깨면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잠을 자다가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마구 긁으면서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점점 심해지는 현수의 잠꼬대가 걱정되었던 수진은 현수와 함께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오히려 그의 목유병은 점점 심해지는데요.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가던 현수는 애완견 후추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는 끔찍하고 기이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수진의 비명과 함께 1장은 마무리됩니다. 네.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는 이야기가 비교적 느긋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1장을 보시면서 좋았던 장면이나 설정, 연출이 있었나요? 백희님? 저는 정유미 배우분이 연기한 그 수진 역할이 잠꼬대를 하는 거를 막으려고 손에다가 글러브 씌운 그 장면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네네. 그게 좀 기억에 나요. 맞아요. 그러면 맹희님은요?
저는 이야기가 느긋하게 진행되는 게 약간 다 빌드업이었다고 느껴져서 특히 그런 이선균이랑 정유미의 직업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게 네. 후반에 그걸 터트리기 위해서 맞아. 좀 떡밥. 그렇죠. 빌드업을 잘 착실히 해서 되게 탄탄한 영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두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이 파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나 벌써 걱정돼. 네, 그런 걱정이 있었고 또 처음에 이제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보고 저 강아지는 죽겠구나. 진짜. 그때부터 느끼셨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덕피님. 저는 사실 1장에서 첫 장면이 제일 전 무서웠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무서운 부분들이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시작하자마자 수진이 네네. 소리 때문에 베란다로 향하잖아요. 그거랑 맞아. 어떤 세탁기 위에 딱 보는데 두근두근대면서 갑자기 후추가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웠고 아까 맹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선균이 이제 극 중에서 역할이 배우고 정유미가 회사원 팀장 뭐 그런 걸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중 후반부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배우라는 직업과 맞아요. 회사원이라는 직업이.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보고 나니까 일장에서 좀 기억에 남았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현수는 목류병을 이유로 엽기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혹시 패널분들은 기억에 남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맹이님? 저는 생선이랑 날달걀 먹는 거에서 그 막 고기랑 생선까지는 막 그럴 수 있다 했는데 그 날달걀을 껍질째 씹어 먹는 게 맞아. 그 리얼하더라고요. 그 연기를 진짜 어떻게 했는지 또 맛있게 먹어. 진짜 입틀막 하고 먹었어. 쩝쩝대면서. 진짜 소품이지 않을까요? 약간 좀 찌푸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거를 어디서 봤는데 그 생선 날 생선 먹는 게 실제 날 생선이래요. 근데 약간 비린 맛을 없애려고 그 어떤 요리 연구가분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어쨌든 날 생선을 먹은 건데 진짜 연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달걀 껍질까지 이렇게 막 씹어 먹잖아요. 네. 그것도 진짜. 덕피님은요? 저는 손으로 막 얼굴 긁은 다음에 귀여운 글러브 장갑 씌워놓잖아요. 네. 그 전에 막 긁다가 다음날 그 수진이 일어나서 봤는데 흉터 있는데 딱 얼굴 딱 부여잡고 둘이 이렇게 비명 지르는 장면. 맞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좀 귀여웠어요. 그래요? 둘이 서로 비명 지르는 어떻게 이상한가. 너무 무섭던데. 네.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아까 맹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냉장고 열고 먹은 다음에 목말라가지고 싱크대에 수돗물 막 맞아요. 고개를 꺾어가지고 먹으니까 그게 좀 무섭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그게 약간 악귀라는 드라마에서 김태리 배우가 악귀에 홀렸을 때 약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초반부에 아랫집 아주머니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등장하는데요. 영화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등장할 때 이 아주머니 중요한 역할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음침하게 처음에 소극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어쩌면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저도요. 네. 근데 중반부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담배 피는 네. 장면인가?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부터 좀 어쩌면 중요할 수 있겠다. 좀 비중이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맹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쎄했는데 약간 좀 헛다리를 짚었던 게 그 원래 살던 분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고 뭐 그분이 왔다 했을 때 뭔가 원래 살던 사람이 귀신이 된 것까지는 맞는데 약간 그게 그 새로 이사 온 그 아주머니가 뭐 죽여서 막 그래서 씌이고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가지고. 우와, 엄청 비중 있게 생각을 했네요. 되게. 저는 사실 별로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공포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주인공이 막 이렇게 우리 집 좀 귀신 들린 집인가? 이런 생각하게 만든 바람잡이? 이웃주민 1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이제 비중이 커지니까 이거 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희님은요? 저는 그 아주머니가 요즘 무빙에서
무빙에 나오시는 무빙에 나오는 초능력자 중에 한 명이라서 네네네. 너무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뭔가 있나? 그쵸. 무빙 때문에요? 연기가 되게 그냥 감명 깊으셨나 봐요. 좀 뜨는 배우신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갈 뿐이 아니다. 뭔가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관여될 줄은 몰랐어요. 그쵸. 후반부에. 맞아요. 그 1장의 마지막에는 후추가 끔찍한 일을 겪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사실 후추는 처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현수를 되게 경계하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보시면서 후추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몰랐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맹이님. 저는 일단 반려인으로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은데. 맞아요. 포메 쪽이라서 보면서 진짜 불안했고 보통 영화에서 그렇다고 강아지를 죽이진 않단 말이에요. 그거 약간 최후의 보루죠. 약간 사람은 죽일지언정 강아지는 죽여서는 안 되는데. 맞아. 두 마리나. 맞네. 그거를 뭔가 깬 게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좀. 저는 사실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낑낑대는 것보다 강아지가 낑낑대는 게 뭔가 마음이 더 아파요.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당연하죠. 강아지 최고니까요. 사람은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강아지는 계속 진짜 낑낑대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들으면 마음이 안 좋은데. 그쵸. 그래서 약간 근데 저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약간 잘못될 수도 있겠다.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그게 장면에 안 나오는데도 맞아요. 비명지르고 싶었던. 진짜.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후추가 그 침대 밑에 숨어있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바닥에 피가 묻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현수 역할이 볼을 긁은 다음에 난 피가 바닥에 묻어 있는 거라서 맞아요. 그 잠꼬대로 찾아다닌 거잖아요. 후추를 막 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몰랐어. 그런 거 때문에 얘 죽겠다. 갑자기 무서워지. 와 완전 소름 끼친다. 그래서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구나. 얼굴에 피인데 엄청 쫄아 있고 후추가. 피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현수가 아까 말했던 냉장고에서 막 날달걀을 꺼내 먹는 그 씬에서 후추가 막 현수 보고 엄청 짖거든요. 그러니까 현수가 이렇게 한번 쓱 봐요. 맞아. 근데 그거 보고 왜 저래? 저러다 죽이는 거 아니겠지? 하지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후추가 현수한테 가만히 안겨 있어요. 근데 현수가 이제 목류병으로 막 그렇게 될 때는 막 짖잖아요. 엄청. 맞아. 그래서 이건 단순히 목류병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는 별다른 공포 포인트가 없었지만 마지막 후추라는 매개로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앞으로 이 부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렇다면 2장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2장은 임산부였던 수진이 출산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 가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현수의 목류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는 현수의 상태는 아이가 생긴 수진이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인데요. 자신의 아이가 후추처럼 되어버릴까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수진을 삼키게 됩니다. 의학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자 영적인 믿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수진은 점점 미쳐가는 모습이 2장의 줄거리입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빨라지면서 관객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2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장을 보시면서 흥미로웠던 연출이나 대사, 장면이 있었나요? 더피님? 보면서 계속 그 정유미 배우가 연기한 수진의 눈이 계속 클로즈업 되잖아요. 맞아요. 좀 그게 진짜 좀 좋았거든요. 무섭고 좀 좋았는데 눈이 진짜 점점 가면 갈수록 막 충혈되고 좀 불안해하고 맞아요. 절박한 사람 눈을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곰팡이 씌인 것도 편집으로 바뀌는데 보면서 약간 이 사람이 진짜 미쳐가는 과정을 보여주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중간에 현수가 수진 찾으려고 목류병 하다가 문 막 두들기다가 소변을 보고 그 소변 소리가 비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런 게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집 가운 목판도 있다가 병원에 있는 가족이 함께라면 행복하다 그걸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사용하는 게 그 연출이 좀 좋더라고요. 피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현수가 방에서 자고 문을 잠그고 수진이랑 애기는 이제 밖에서 거실에서 자잖아요. 근데 수진이
아기를 계속 보고 다시 누웠다가 너무 불안한데 하고 다시 아기를 보고 맞아. 그래서 이 장면이 뭔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진짜 불안하구나 저 사람. 그래서 급기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맞아. 문을 잠그고 자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불안한 모습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 네. 베키님은요? 저는 수진이 꿈을 꾸잖아요. 네. 그 아이 침대에 맥주캔 있는. 네, 그거랑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삶고 있는 맞아. 꿈에서 거기에서 네. 거기에서 막 아기 손처럼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돼지뼈. 돼지뼈인데 아예 손처럼 맞아.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막 엎어버리고 찾는데 그때 막 카메라 무빙이 되게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맞아요. 그런 거여가지고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맹이님은요? 저는 연출 중에서 네. 거기 등장인물들이 정유미 배우와 그 엄마 역 그리고 무당은 다 여자고 그리고 이제 이성균 배우와 그 의사는 남자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네. 되게 영화에서 어쨌든 그 좀 여자 그쪽을 좀 선이라고 보는 느낌이었고 그 남자 쪽을 악이라고. 왜냐면 의사도 뭔가 영화상으로는 뭔가 약간 믿음직스럽지 못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성균은 애초에 악으로 나오니까 그쵸. 할아버지도 그죠. 그러네. 할아버지도 남자고 그래서 뭔가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과 여를 구분을 해서 연출한 게 아닐까라고. 우와, 그럴 수도 있겠다. 확실히 2장부터는 공포 영화의 느낌이 물씬 났던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은 어떤 장면을 가장 가슴 졸이면서 긴장하면서 봤는지 그 이유와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서 그 이성균이 코를 골기 시작하면은 이제 PTSD처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이 돼서 이제 수진이 딱 눈을 떴을 때 과연 간밤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막 너무 무섭고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화장실 씬이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수진이 아까 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거실에 있다가 따로 자다가 그 다음은 애기랑 같이 자다가 그 다음 결국 화장실로 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불안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현수가 갑자기 와서 문을 이렇게 쿵쿵 그 문을 이제 클로즈업 해놓고 문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 틈을 맞아요. 그 진짜. 카메라 구도를 연출했는데 그게 진짜 쫄깃하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게. 그거 보면서 약간 너무 쫄깃하는데 좀 재밌었거든요. 사실 나 공포 영화 좋아하나? 나 공포 영화 좋아할지도? 좋아할지도? 그쵸,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맹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현수가 이제 몽유병 관련해서 그 찾아보잖아요. 인터넷 기사나 뭐 아이를 죽였다던가 뭐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그게 가장 오히려 상상을 자극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제일 인상 깊었고 약간 긴장하면서 봤어. 베키님은요? 저도 아까 그 더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씬이 제일 무서웠는데 저는 그 문이 살짝씩 열리는 그런 것도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 중간에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한 1초에 한 50번씩 제발 열지 마. 제발 열지 마. 왜 나가는 거지? 저도 왜 나가는 거지? 왜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포 영화 특 이제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그렇죠. 초반부에 이제 수지는 영적인 힘을 등한시하고 의학적인 힘을 믿지만 사태가 나빠질수록 영적인 힘을 기대게 됩니다. 반대로 현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학적인 힘을 믿는데요. 영화가 진행되면서 둘의 모습은 대비되는데 패널분들은 어떤 인물이 더 이해가 가셨나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영화 안 보고 그냥 밸런스 게임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하면 무조건 의학적인 힘을 믿는 편인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딘이 그 영적인 힘을 믿게 되는 과정이 그 너무 설득력이 있고 뭔가 감정이입을 해봤을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너무 병원에서는 너무 느긋하게 말하니까 괜찮아질 거다. 더 나빠지면 약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수진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라도 믿어야 내가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수진의 입장이 더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수진의 모습이 더 공감이 갔는데 의사가 별로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안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되게 남일처럼 말하고 맞아. 다 괜찮아질 거다. 원래 다 그런 거다. 네, 하나도 믿음직스럽지 않고 그래서 왜 해결도 안 되는데 계속 그 병원에 다니는지 그것도 너무 의문이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게 남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당연히 남편이 막 이제 계속 그 병원 가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해도 맞아. 당연히 믿지 못하는 게 네, 당연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진한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비키님은요? 저는 수진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네네네. T입니까? 저는 100% T라서. 저는 영화 같이 본 사람이랑 영화 끝나고 한 말이 수진이 MBTI 인프제일 것 같다. MBTI 분석까지. 네, 무조건 NF일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게 저 같으면은 일단 끝까지 저는 의사 말을 믿었을 것 같거든요. 그 절박할수록 저는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맹이님은요? 저는 사실 이게 몽유병이라는 게 뇌는 자고 있고 몸이 깨어 있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본인의 본성이 나오는 건데 사실 현수는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맞죠.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인물인데 그게 막 자는데 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냥 뭐 몽유병이면 걷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목적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이거는 귀신의 씬인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간에 갑자기 무당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전에 언급이 몇 번 있었지만 보는 사람들은 좀 갑작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혹시 무당의 등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게 맹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몽유병이라기에는 이제 후추까지 죽이고 이거는 너무 귀신의 짓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오히려 무당이 뭐라고 말할지 이건 귀신의 짓이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더피님은요? 저도 그렇게 막 갑작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수진의 어머니가 그 부적 쓰라고 하고 뭔가 영적인 힘을 믿으려고 할 때 이렇게 될 것 같긴 했었어요. 오히려 그 무당의 분량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좋았고 현수는 선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런 본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저지른다는 게 진짜 귀신의 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긴 해요. 맹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애초에 이 영화를 저는 항상 영화를 볼 때 예고편도 안 보고 보기 때문에 물론 예고편에 무당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냥 스릴러 장르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당이 나와서 제가 사실 그러니까 무서운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서양 쪽으로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약간 악마 나오고 이런 거요? 그 퇴마 과정도 그 약간 좀 막 십자가 성경 이런 것만 익숙했지. 그래서 약간 K 테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좀 굿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굿이나 뭔가 이런 그 막 깽가리 소리. 그 원색 그거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을 그쵸. 무당 이런 거를 뭔가 좀 살짝은 좀 거부감이 있어서 왜 영화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까 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백희님은요? 저도 아까 그 더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진이 어머니가 부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아예 귀신이 메인이 될 스토리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탐탁지 않긴 했었는데 다 끝나고 보니까 근데 귀신이 아니면 엮을 만한 게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고편에서도 딱히 그런 내용이 언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둘이 그냥 부부로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약간 의외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장에 이어서 2장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순식간에 암전을 시킴으로써 관객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이 부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자매 3장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3장의 줄거리는 현수가 수면 클리닉에서 완치를 받았다는 의사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이 수진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집으로 향한 현수는 퇴원한 수진과 마주하게 됩니다. 집을 부적으로 가득 채우고 현수의 접기를 증명하기 위해 PT까지 준비하는데요. 여전히 믿지 않는 현수지만 수진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현수의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영화의 후반부 꽤 극단적인 시간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패널분들은 3장에서 흥미로웠던 연출이나 장면이 있었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뭐 잘 만들었다 이거랑 별개로 네.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데 2장에서도 수진이 꿈에서 꿈을 꾸고 네. 꿈에서 깨고 삶고 있는 돼지뼈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 장면이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3장에서도 현수가 네. 낙담을 하고 이제 냉장고를 열어서 강아지를 딱 보고 토를 하려고 화장실을 딱 들어가서 토를 하고 옆을 네. 봤는데 그 아랫집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개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와, 진짜. 그 카메라도 좋고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기억이 남고 네. 개인적으로 이건 궁금한 건데 네네. 현수의 등에 문신이 있잖아요. 네. 50일인가? 50일 동안 해놨는데 네. 이걸 씻으면서 봤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챈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패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씻으면서 막 등을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맞죠. 잘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네. 그 부분이 딱 유일하게 영화의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딱 그 몰입하면서 보다가 네. 딱 그 부분에서 확 한번 깼어가지고 네. 등을 안 볼 수 있었긴 하는데 50일이나 있었으면 한 번쯤은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저도 방금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씻으면서 등은 안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씻는 거로는 상관없는데 이제 저는 문신을 하면 아프지 않나요? 그게 문신이었어. 그냥 적은 거 아니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또 이제 자고 있을 때 한 거니까. 그러니까 깨고 나서 좀 알지 않을까. 그럼 아예 몰랐다는 게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저는 3장에서 이제 완치를 했다라고 의사가 말하는데도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고 수진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했지만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 퇴원한다고 막 꽃까지 사들고 갔는데 집이 그 지경이 돼 있고 자기가 자는 사이 막 굿까지 했고 이러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PT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PT를 할 때 PPT가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 이게 빔으로 쏟아보니까 수진이랑 현수 얼굴에도 이제 그 빛이 딱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뭔가 살짝 수진이 그걸 직접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빨간색으로 이거를 다 테마를 했다는 게 약간 좀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PPT를 이렇게 무섭게 만든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몰입이 깨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신병원에 딱 들렀는데 수진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이제 집이 확 바뀌어 있는 그 장면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맞아요. 근데 거기서 딱 든 생각이 노란 부적이 이제 벽이랑 천장이랑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수진이 키가 천장까지 닿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람을 불러서 붙였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좀 깼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소파에도 막 붙여놔서 앉을 때마다 풀럭거리고 그것도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뭔가 무당 그런 거 하면 좀 예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걸 되게 현대적으로 PT라는 걸로 약간 융화 해가지고 그거에 되게 신선했고 맞아요. SNL에 나오는 그 말눈광처럼 정민이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게 광기 어리게 진짜 광기가 눈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연기도 잘한 것 같아요. 들어보라니까요. 같은 결인가요? 그걸 보면서 막눈광을 떠올릴 줄은 몰랐네요. 3장은 이제 온통 부적으로 뒤덮인 집안에서 전개가 되잖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수지는 갑작스러운 PT를 하게 됩니다. 이는 1장에서 잠깐 나왔던 회사에서의 PT 장면을 몽타주한 것 같은데요. 부적으로 뒤덮인 집 그리고 그곳에서의 PT,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부적 쓰는 건 좋은데 빔도 그렇고 부적도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맞아요, 좀. 부적도 약간 빨간 계열인데 빔도 빨간색으로 그 PPT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귀신의 집도 아니고 맞아요. 이거를 분명 설계한 사람이 극 중에서는 수진일 텐데 그쵸? 이 정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되게 같아요. 정성이다 이것도. 진짜 정성이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PT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게 수진이 회사원이고 앞에서 이제 회사 업무하느라 늦게까지 PPT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제 너무 끔찍한 일들을 연속으로 겪어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수진이 생각하기에 좀 이성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보려고 노력한 게 보여가지고 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냥 비난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백희님은요?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천장까지 붙인 게 조금 이상했던 것 같고 되게 신경 쓰셨나 봐요. 화발이 탄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네. 저는 의학적인 힘을 믿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그 수진의 PT를 보고 좀 전 흔들리긴 했는데 설득력이 너무 궁금했다. PPT도 되게 좀 정성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논리적이고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근데 그 PT에서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우연들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날짜 막 계산해가지고 흔들렸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맹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뇌절이 예술이 될 수 있다. 그게 부적이 과하고 명언이다. 빨갛게 조명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극한으로 치닫으니까 오히려 더 예술적이었어요. 저는. 명언이다. 진짜. 집에는 수진이 붙여놓은 부적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모든 벽에 부적을 붙였지만 가훈이 적혀져 있는 목판은 가리지 않았잖아요. 목판만 부적을 붙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 영화에서 계속해서 서로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중간에서도 그 현수가 수진한테 따로 떨어져 살까 이랬는데 같이 해야 된다 왜 포기하냐고 그러고 처음부터 줄곧 그걸 말하고 있는데 둘이 함께라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 마지막에 가서도 오컬트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서로 함께라면이라는 걸 계속 외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안 붙이지 않나 거기다가. 그걸 맞아요. 붙이는 과정에서 수지는 다 이렇게 붙이다가 딱 그 목판 보고 이건 안 붙여야겠다 하고 딱 안 붙였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맞아요. 저도 수진이 그렇게 아랫집 여자를 납치하고 반려견을 죽이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는 결국 남편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가족이 행복을 되찾는 거다라는 걸 이제 감독님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수진이 현수한테 막 아랫집 할아버지 귀신 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칼로 협박을 하다가 현수가 소리를 지르니까 오빠였어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보면은 현수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현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부부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백희님은요? 저는 이 목판에 써 있는 게 그 영화의 주제인 것 같아서 그걸 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자 좀 안 붙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그쵸. 부적을 안 붙인 것 같고 그게 좀 수진의 정체성 그런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저는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하긴 했는데 저도 좀 그래서 안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맹이님은? 저는 이제 할아버지의 귀신이 씌었다 하기 전까지는 그 뭔가 가훈의 힘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영화 처음에도 계속 그걸 강조했고 계속 나와가지고 뭔가 그 가훈에서 뭐 힘이 깃들어서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중간에 그냥 포기하면 됐지만 계속 그 정유미가 포기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도 똑같이 답답했고 그래서 뭔가 가훈이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다들 비슷한 의견이네요. 결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패널분들은 현수가 연기를 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진짜 귀신이 몸에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더피님. 저는 이거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지금 딱 결정을 내리자면 연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연기를 했다? 그냥 그 수진이 말한 PT에 말한 내용은 그냥 영화를 위한 장치였다. 몽유병이었다 처음부터. 네, 몽유병이었다.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그 현수가 아랫집 할아버지를 성대모사 하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에서 계속 그런 게 계속 비춰지니까 그냥 마지막에 떡밥이었던 거 맞아요. 와. 현수가 연기를 했다. 그리고 수진 눈에 비치는 막 빛 반사되고 진짜 귀신이 나가는 그런 거는 환상일 것 같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진짜 귀신은 들렸지만 마지막에 한 거는 연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추가
몽유병으로 현수가 돌아다닐 때만 짖는 것도 살짝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좀 귀신 본다. 맞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단순히 몽유병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수를 배우로 설정을 했잖아요. 극 중에서. 근데 그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수 이상 행동은 잠에 들었을 때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현수가 잠에 들지 않았잖아요. 그땐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빙의가 된다? 그것도 좀 뭔가 이상하고. 맨정신이. 네, 그래서 그건 연기다. 맞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희님은요? 저도 네. 연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이기도 하고 네. 또 밑에 할아버지 성대모사를 계속 한 3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떡밥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연기인 것 같아요. 맹이님은요? 저는 그 귀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영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굳이 감독님이 그런 뭐 환청 그런 그 비치는 그런 연출을 괜히 넣었을까? 그쵸. 약간 그런 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영화만 봤을 때는 약간 감독님이 그 귀신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살짝은. 이게 약간 양쪽에 대한 근거들이 다 너무 다 나서 일부러 애매하게 이렇게 일부러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열린 결말. 모든 떡밥을 다. 맞아요. 네. 1부에서는 잠의 1, 2, 3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90분짜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잠에 대한 패널분들의 더 주관적인 이야기와 배우들의 연기 이외에도 영화 바깥의 이야기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컬트 영화 하면 곡성을 떠올리실 텐데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곡성 OST 낯선 사람들 듣고 가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 잠의 연출과 장면,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독에 대한 이야기와 제작 비하인드 등 영화 외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영화는 직관적으로 1, 2, 3장을 구별하여 스크린을 통해 보여줍니다. 1, 2, 3장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백희님. 저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장은 일단 수진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2장에서는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집에 또 있는 상태이고 또 3장에서는 아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수가 수진이 어머니에게 맡기는 장면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아이 기준으로 좀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이님은요? 저는 할아버지 그 빙의 됐을 때 이제 강아지 없고 아이 없고 우리 둘이 살고 싶다 약간 이런 거를 봤을 때 1장에서는 후추가 실제로 죽었고 2장에서는 아이가 좀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3장에서는 결국 마지막 그 결정으로 치닫는 그런 걸 보여줘서 그런 식으로 나눈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영화를 되게 신선했던 게 딱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눈 게 약간 좀 확실하게 그 분위기 전환을 시켰던 것 같아서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맞아요. 피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 부부의 관계에 따라서 나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1장에서는 둘이 막 사이가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둘이 서로를 이제 믿고 있는데 이제 2장에서는 수진이 먼저 현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3장에서는 현수마저
수진한테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점차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피님은요? 저는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1장, 2장, 3장 이게 딱 눈으로 나오잖아요. 네. 딱 처음 보고 이거 의도를 파악해야지 오늘 녹음 때 할 말이 있겠다 해서 봤는데 그래서 1장에서 후추가 나오고 죽고 2장에서 아이가 나와서 이게 뭔가 2장까지만 있는 줄 알고 아이와 후추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다. 근데 3장이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1장에서는 현수의 목류병을 좀 주목한 것 같고 2장에서는 수진의 조현병 그리고 3장에서는 약간 오컬트적인 거 약간 영적인 믿음 그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이게 공포의 대상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아요. 1장에서는 수진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공포의 대상에. 근데 2장에서는 이게 좀 역전되고 현수가 수진한테 조금 그걸 느끼고 3장에서는 아예 현수가 수진한테 공포를 느끼는 거잖아요. 뭔가 공포의 대상이 변하는 걸로 나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도 처음에는 이성균 배우가 너무 무서웠는데 맞아. 갈수록 정유미 배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네, 이번에 네 번째 호흡을 맞춘 이성균과 정유미 배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영화가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둘의 연기력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은 이 둘의 연기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유미 배우가 수진 역할을 맡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수진이 마지막쯤에는 완전 귀신의 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미치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제 그 와중에 현수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미친 여자가 아니라 정말 그 아내의 마음 그런 게 보여서 연기 진짜 잘한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이성균 배우가 막 아내를 의심하는 연기를 할 때 그 영화 중에 화차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김민희 네네네. 거기서도 이제 이성균 배우가 아내를 막 의심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미묘한 심리를 너무 아내를 사랑하지만 의심하게 되고 맞아. 원망스럽지만 결국 사랑하는 그런 미묘한 심리를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맹님은요? 전 사실 이게 영화가 거의 90분 중에 한 60분 정도는 거의 집이라는 공간에서만 진행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지루할 수 있고 그런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완전 몰입해서 맞아요. 두 명의 그 연기 신들린 연기라 해야 되나? 누가 더 신들렸나 대결하는 연기 대결.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연기 합이 진짜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정유미의 광기랑 이성균의 선함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진짜. 약간 서로 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데 정유미는 그냥 광기로 느껴지고 이성균은 약간 선함, 착함 이런 걸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근데 극 중에서 약간 찰나긴 한데 이 둘이 알콩달콩한 부분도 잠깐씩 나오잖아요. 중반부에는. 근데 그 잠깐인데도 합이 되게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부부 진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케미도 잘 맞고 개개인의 연기도 진짜 좋았다. 맞아요.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다른 영화에서 좀 자주 합을 맞췄다고. 네네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 둘의 조합을. 저도요. 네. 저도요. 그 더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콩달콩한 장면을 보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정유미 배우가 점점 미친 여자가 돼가는데 너무 무섭기도 했고 미친 아내의 모습. 또 이성균 배우는 역시 명불허전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목소리. 코골이 소리도 너무 감미로워가지고. 코골이까지 감미롭다. 이성균 배우 팬이신가 봐요. 누가 들어도 이성균 코골이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 둘이 또 홍상수 영화에만 3번 출연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하나도.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영화가 초중반부에는 조금 느긋하게 흘러가다가 후반부쯤에는 굉장히 빠르게 전개됩니다. 갑작스럽게 변하는 템포가 부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패널분들은 보시면서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맹이님? 사실 근데 그 템포를 올리는 게 초반, 중반을 오히려 그렇게 느슨하게 빌드업을 착실히 했기 때문에 그게 후반이 빠르게 되더라도 그게 막 이해가 안 되거나 막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 좋긴 했는데 저 솔직히 그 문 열었을 때 부적 확 차 있는 거는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 영화상에서 사실 수진이 그 정신병원 입원했고 뭐 그런 거를 약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잖아요. 그쵸. 처음엔 살짝 뭐지? 약간 싶긴 했어요. 맞아요. 둘이 떨어져 있었고 뭐 이성규는 병원에서 있었고 이런 것도 약간 좀 생략되죠. 다 생략을 해가지고 약간 중간쯤에 이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긴 했는데 살짝 당황은 했는데 그래도 네, 매끄럽게 푸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 게 좀 저도 맹이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초중반 그러니까 확실히 후반부의 템포가 빠르고 약간 상황 설명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뭔가 완성도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좋았어가지고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진짜 이거 재밌게 봐서 나중에 근데 평을 보니까 은근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의 템포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빠르기만 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관객 입장에서 초반에는 와 진짜 무섭다 이러다가 후반부에는 좀 적응되니까 지루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빨라지는 템포가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백희님은요? 저도 다 비슷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아까 그 맹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그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고 천장에 붙어있는 부적 그랬던 게 좀 그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중반부에 무당이 등장하면서 영화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무당이라는 게 외국에는 없는 K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더피님. 저는 무조건 연출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조금 당연하니까 말 안 하고 이야기 연결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던 복선들을 다 수거하는 거랑 몽타주들 일장에서 나온 몽타주들 뭐 수진이 PT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현수와 수진이 소파에서 같이 TV를 보는 장면이 3장에서는 현수 혼자 소파에 앉아서 그 PT를 바라보는 장면 똑같은 구도로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 그런 것들이 좋았고 카메라랑 이야기 각본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칸에서 유전과 기생충이 낳은 아들 같은 영화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당의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칸에서 이만큼 칭찬을 한 거면 진짜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무당이나 굿이나 이런 게 한국의 문화지만 사실 외국에도 테마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유전 같은 영화를 봐도 이제 귀신의 짓일까 아닐까 이런 거를 되게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들 공감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영화가 우리가 매일 겪는 잠이라는 소재로 공포 연출을 한 점이 되게 좋았는데 사실 잠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는 거고 또 맨날 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공포스럽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백희님은요? 저는 이 무당이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한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거를 그 잠을 자는 동안 발생하는 그 수면 장애랑 엮었다는 게 좀 신선해가지고 그래서 성공한 것 같고 무당 문화가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위상이 좀 올라가서 그분들이 이제 좀 괜찮게 바라봐주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럴 수도 있겠다. 맹이님.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가장 편안하고 그런 안정감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공간이 어느 곳보다 무서운 공간으로 막 나오는 거 그런 거나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약간 좀 신선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무당이랑 그 잠이라는 걸 연결한 것도 되게 좋았고 일단 연출이 그냥 교과서처럼 정석적인 그런 구도들을 활용하면서도 특색을 살려서 되게 영상미가 일단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은 상업 영화지만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입니다. 혹시 보시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예산이라는 거를 눈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이동을 안 하니까 공간을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뭐 미술의 쓰임도 그렇게 저예산이라고 못 느꼈거든요. 약간 집을 꾸미는 소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부적도 그렇고 맞아요. 이게 약간
돈이 없어서 약간 짜치게 만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신혼부부 두 부부에 어울리게 딱 만든 느낌이라서 맞아요. 미술도 한 건을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영화의 주된 장소가 집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은 사실 되게 편해야 하는 공간이고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는 맞아요. 그런 좋은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집에서 공포를 느끼니까 더 압박감이 느껴지고 어디로 이제 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그런 심리가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맹이님은요? 저도 저예산인지 아예 몰랐고 저는 그 이유가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영상미 자체가 일단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게 좀 저예산이고 저퀄리티의 영화다라고 그런 안 느꼈던 것 같아요. 백희님은요? 저도 이게 전 저예산 기준을 잘 몰랐는데 네. 찾아보니까 50억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50억이면 별로 작은 돈은 아니. 네, 작은 돈은 아니라서 그쵸. 집 세트를 꾸미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서 네,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네. 이거랑 엮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이 약간 평을 보면 네. 저희는 다 보통 재밌게 본 것 같은데 패널분들은 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호불호가 갈리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네. 그 열린 결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좀 그 공포에 대한 부분도 아예 확 무서운 게 나오는 걸 원하는 사람들도 맞아.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뭔가 마지막에 좀 열린 결말로 하니까 완성도가 떨어졌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약간 나중에는 급해져서 그냥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공포 영화를 진짜 호러 막 엄청 공포 이거를 기대하고 가신 분들은 좀 유치하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 자기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좀 평이 안 좋은 것도 있지 않나. 그렇죠. 맹이님은요? 저는 영화를 그 영화에서 볼 때 다 그 마지막에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때 옆자리에서 뭐야 끝난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정확히. 진짜요? 확실히 그 결말 부분이 좀 급조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뭔가 중간 약간 삭제된 느낌? 그렇게 느껴져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평이 낮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마지막에 열린 결말로 끝나서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저는. 저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데뷔작이라는 것도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 스릴러나 공포 영화가 사실 좀 망작으로 평가받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기대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되게 떡밥도 잘 회수하고 맞아요. 나름대로 열린 결말로 이제 좀 관객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번외로 패널분들에게 궁금한 건데 혹시 몽유병이나 잠꼬대에 관련한 일화가 있으신가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예전에 제가 동생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언제 한 번은 동생이 저한테 언니 왜 자다가 노래를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랬더니 언니가 갑자기 자다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동생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 밤새. 왜 그러냐 말했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성균의 기분을 조금 네 그런 일화가 아닌가. 다른 사람은 진짜 무서웠겠는데. 네 진짜 저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저는 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길 제가 어렸을 때 잠꼬대가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언제 한번 는 또 제가 자러 들어간 다음에 1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문 앞에 한 10초 서 있더니 엄마가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웃으면서 빨리 자 그러고 하고 들어갔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무서운데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대박. 근데 전 듣는 사람보다 제가 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더 무섭잖아요.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네 맞아요. 맹이님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이제 침대가 있으면 침대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일어났는데 그 침대가 벌어졌고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그것도 되게 다소곳이 일자로 쏙 들어가 있었거든요. 악몽 보셨겠는데. 진짜요? 신기했어요.
저도 있는데 네. 아마 제 일화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좀 몽유병이 있었어가지고 어릴 때 소리를 좀 많이 질렀다고 했고요. 막 자다가? 네, 소리를 질렀다기보다 소리를 냈대요 엄청. 그리고 집을 나갔대요. 진짜요? 네, 집을 나가서 현관문을 열고 그 밑에 있는 집 그 처음에 들어오는 문, 건물 들어오는 그 문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진짜요? 무섭다. 와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와 그러면 집에서부터 따라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네. 1층이라서 뭐 많이 따라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보고 대박.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대답 없이 나가니까 진짜 무섭다. 저는 딱 깨가지고 그때. 와 근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영화상에서도 막 몽유병 환자들이 실제로 뭐 냉장고에서 음식을 먹고 맞아요. 그런 걸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실화였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렸던 영화나 혹시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 이런 게 있으셨나요? 맹이님? 저는 딱 영화를 보면서 숨바꼭질이 떠올랐는데요. 아 명작이죠. 네, 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공간에 뭔가 낯선 존재가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현수가 밤만 되면은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스릴러 포인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딱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해빙이라는 영화 떠올랐는데. 잠이라는 영화는 수면장애냐 아니면 귀신에 씌인 거냐 그게 좀 고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빙은 할아버지가 한 짓이냐 아니면 본인이 약에 취해서 저지른 거냐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객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거기에서 좀 비슷한 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더피님은요? 저는 곡성이 진짜 바로 곡성. 3당이니까. 네, 2장 3장 보면서 곡성이 딱 떠올랐고 오컬트 무당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봐도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유재석 감독이 봉준호 감독 옥자 때 연출부를 하다가 이번에 잠으로 데뷔를 했다고 해서 뭔가 기생충이랑 좀 엮어보면은 집이라는 소재도 그렇고 가족이라는 소재도 그렇고 이게 기생충은 어떤 가족이 다른 가족 집에 기생을 하는 들어가서 사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것도 뭔가 아랫집 할아버지가 이선균의 몸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걸 들으니까 어쩌면 조금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지막에 좀 찝찝한 느낌이 오래가는 거. 맞아요, 진짜. 그거는 비슷하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장항준 감독의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강하늘 배우 네네 맞아요. 강하늘 배우랑 김무열 배우랑 나오는 건데 그것도 약간 비슷하다고 느낀 게 내용을 살짝 설명을 하자면 이제 김무열 배우가 강하늘 배우 형으로 나오는데 그 형이 납치를 당해요. 근데 납치를 당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부터 약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강하늘 배우가 자고 있는데 샤프심으로 눈을 찌르려고 한다던가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형 맞아? 이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잠도 가족이지만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는 잠과 관련된 패널분들의 생각과 영화의 성공 요인 그리고 영화 외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영화를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소재를 이용하다 보니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잠을 평가해볼까요? 별점부터 말씀드리면 7.5점이고 드렁크입니다. 영화 자체도 좋았고 연출, 카메라 이런 거 다 좋았고 특히 그 신인 감독이라는 거에서 조금 더 평이 한 0.5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한 줄 평은 깨지 않는 잠에 빠져버린 두 사람의 악몽이라고 하겠습니다. 좋다. 마지막에 약간 찝찝한 결말과도 연결이 되는. 저는 별점 9점 이제 드렁크 주고 싶은데 너무 높은가? 왜냐면 저는 이제 단순히 무서운 영화가 아니라 좀 인물들의 변화하는 그런 심리를 잘 그려낸 작품 같아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부부간의 불신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맞다. 가훈이네요. 되게 교훈적인. 네네네. 백기님.
저는 네. 10점 만점에 6.5점 드리겠습니다. 드렁크고요. 네. 저 한 줄 평은 헷갈리긴 하지만 궁금하진 않은 미스터리. 궁금하지 않으셨나 봐요. 좀 호평이긴 한데 마지막에 이제 그 귀신인지 연기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게 너무 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의도가 보였다. 네, 감독의 의도가 너무 보였다. 그쵸. 그래서 궁금하지 않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좋아요. 맹이님. 저는 5.7점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 네. 한 줄 평은 영화관을 나갈 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그게 이제 그 결말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 후추가 죽을 땐 안 보여줬잖아요. 근데 앤드류를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너무 끔찍했어요. 맞아요. 앤드류는 보여줬지. 그걸 안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5점이 아니라 왜 0.7점은 어디서? 맞아요. 그 소수점 그 선별하는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6점에서 이제 그걸로 마이너스가 돼서 5.7점에 마이너스 0.3점을 그렇구나. 네.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피터님의 추천 영화이죠. 기억의 밤 OST 폴 같은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석 감독의 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정말 지금까지 나왔던 공포영화와는 다른 결의 공포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데뷔작부터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강력하게 알린 유재석 감독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인데요.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이 불황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극장가에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쩌면 잠은 한동안 잠잠했던 영화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재의 유니크함이 아니라 과감하고 다양한 연출, 높은 완성도에서 오는 영화 자체의 유니크함이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티켓을 예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피터, 패널의 더피, 베키, 맹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